다음은 애니멀부 이학범 기자.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연속적으로 불이 났습니다. 집안에서 어떠한 전기 결함이나 침입자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. 그런데 이 불이 난 집들에선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. 우리 집에 방화범이 산다. 네, 먼저 지난해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. 온 건물이 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일 정도로 화재가 크게 발생했고요. 그 건물 안에 있던 100여 가구의 주민들이 갑자기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. 이렇게 주방이 까맣게 그을려 있고요. 전기 레인지 주변으로 잿더미가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 전기 레인지가 이제 발화 지점이었던 거죠. 올해에는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똑같이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서 2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이 두 사건 모두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났다는 공통점과 함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. 바로 두 사람 모두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고양이지? 네. 이 조사를 나온 소방 당국에서도 이 빈집 방화범으로 고양이를 지목을 했는데요. 이 고양이가 가진 게 4발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불을 내냐. 이 고양이가 가진 게 4발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불을 내냐. 고양이가 이 높은 곳을 좋아하잖아요. 싱크대 위에서 지나다니다가 전기 제품을 건들고 만 것이죠. 그 제품이 바로 이제 전기 레인지였습니다. 네. 고양이 발바닥이 사람 피부랑 좀 비슷해요. 그래서 고양이의 발터치에 의해서도 이 전기 레인지가 작동이 되는 거죠. 동물이 눌러서 켤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두 화재 사건의 집주인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우리 집 고양이가 예전에도 전기 레인지를 건드려서 전기 레인지를 켰던 적이 있다라고 공통되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전기레인지 쓰는 집들이 많잖아요. 네. 이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때 좀 덮개를 덮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외출할 때 전기 코드를 좀 뽑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게 제일 안전하겠네. 반려묘에게 전기레인지를 조심시켜야 한다면 이 반려견을 두고 외출하는 분들은 휴대폰 배터리를 잘 숨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반려견이 이 배터리를 폭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한 다가구 주택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해서 이 안방이 잿더미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또 강남의 한 빌라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두 폭발 사고의 범인이 모두 반려견이었습니다. 이 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서 이 반려견이 휴대폰 배터리를 물어 뜯었고요. 이 망가진 배터리가 폭발하고 만 것이죠. 실제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연구팀에서 실험을 해보니까요. 개 이빨처럼 뾰족한 이 물체를 가지고 휴대폰 배터리를 외부에서 이 2~3차례 정도 강하게 압력을 가했더니 처음에는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다가 나중에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실제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. 강아지도 위험한데. 특히 충전 중이거나 또는 충전이 완충된 그런 배터리일수록 이 발화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. 강아지는 그 배터리가 딱딱하잖아요. 네. 객검처럼 막 말랑말랑한 게 아닌데 그걸 왜 씹는 거예요? 이게 강아지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. 특히 이갈이 시기가 되면 개가 이빨이 간질간질하니까 정말 온갖 거를 다 물어뜯어요. 그래서 이제 배터리 말고도 또 위험한 게 전선을 물어뜯어서 생기는 누전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. 근데 내가 키우는 동물들이 사고 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. 저도 이제 그 점이 가장 궁금해서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더니요.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사고로 화재를 일으켰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.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윤정수 씨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나중에 키울 생각이 있어요? 없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밖에서 개들이 사는 것에 워낙 익숙해가지고 그렇죠. 같이 사는 사람이 굳이 원하지 않으면은 저는 뭐. 레이제이는 약간 비슷하긴 해요. 제가 한 마리를 입양하면 죽을 때까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. 네. 내가 혼자 사는데 이 모든 거를 막 다 책임질 수 있을까? 좀 이렇게 책임감이 좀 무겁게 느껴져서 오히려 겁이 그냥 나요. 귀여워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키우다가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런 건 낫죠. 나랑 좀 맞네요. 맞는 건가? 아니 그럼 이런 건 어때요? 뭐 애완동물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뭐 쉽지 않지만 뭐 말이 나와서 우리 4명이 한 집에 쉐어하우스처럼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.
윤정수 씨가 너무 깔끔해서 집 청소 다 할 것 같고 김정민 씨가 또 운동하고 식단 하니까 뭐 이렇게 요리 같은 거 잘 나올 것 같고 레이디 제이는 뭐 집에 잘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편안한 삶을 네가 맨날 영위할 수 술 있다는 먹고 거. 들어올 거잖아. 집세 내야지. 내 집일 거란 생각은 안 하니? 자, 정리해 주시죠. 반려동물을 아무런 주의 없이 무작정 기른다면 목숨 건 동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